웬만하면 피해라 하는 장소는 여기 서울이니까 청담동에서 소개팅을 하는 걸 선호하지는 않아요. 왜요? 거기 알바생들도 다 잘생겼어요. 약간 우아한 음악 좀 이렇게 싹 깔아주세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미의 고품격 초대석. 오늘이 바로 2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 SBS 박세미의 숫자가 채질에서 시작된 교양과 정보가 넘치는 그런 토크쇼예요. 근데 이름은 빡센 토크던데. 정확히 짚으셨어요. 이게 무슨 프로냐면요. 라디오 공중파에서 쉽게 얘기하지 못한 것들 실제로 저희 게스트로 나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마저 풀지 못한 이야기를 오늘 아주 가득 담아가지고 저희가 아주 그냥 쏙 뽑아갈 건데 어떻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주 좋습니다. 아니 근데 일단 한 잔 드릴게요. 네. 자, 일단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손님, 국내 굴지의 결혼정보회사 대표. 요즘은 외모 얘기하면 또 안 된다고 하지만 미녀한테 미녀라고 어떻게 안 해? 두 미녀가 함께 하는데 어떻게 두 미녀를 미녀라고 안 해? 미녀 대표 우리 성재인 씨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채 작가님들께서 밤을 새면서 대본을 만들었어요. 아, 진짜 작가님들도 박수채에서 그대로 같이 만드는 컨텐츠예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뭐 우리 첫 번째 게스트로 변호사님 나와주셨는데 재미를 아주 저희가 쏠쏠하게 봤어요. 네, 그래서 2화도 아주 재미를 쏠쏠히. 근데 잠깐만, 이혼 전문 변호사인데 또 여기는 결혼을 성사시키는 결혼정보업체 대표님을 되게 노린 건 아니었는데 완전 원래 이혼 후에 다시 재혼이니까 상생하는 네, 좋은 네. 상생이네요. 네, 상생입니다. 저희 짠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리자님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소리가 딱 쨍하고 나줘야 되는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결정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관여를 하는지 대표님이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주세요. 연애에 있어서는 결혼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 어떤 사람 만나고 싶은지 대략적으로 생각은 하지만 막상 저희가 상담할 때 물어보면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어요 하는 거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질문을 제일 막혀요? 어떤 질문에서? 성격적인 부분도 좀 많이 막히고 좋은 게 좋아요 였던 사람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최저 기준치가 어느 정도 돼요? 라고 물어보면 그건 생각 안 해봤어요 라고 하시는 경우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 좋아요. 능력이 있는 본인의 기준이 뭐예요? 하면 생각도 안 해봤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네. 저도 그냥 외모 잘생기면 너무 좋아요. 어떤 게 잘생긴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냥 기준이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키스하고 싶은 남자? 어떤 남자랑 키스 가고 싶은데요? 와, 그러네. 키스만 할 수 있으면 결혼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자기도 그걸 생각을 안 해봤던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고 또 막상 소개를 받으면 이거는 별로예요. 아니면 이건 싫을 줄 알았는데 좋아요 하는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만나고 나서 후기도 저희가 다 듣고 개선할 점도 알려주고 만나면서 싸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케어까지 다 해주고 마지막 결혼까지 할 수 있게 네. 실제로 싸워가지고 막 울면서 대표님 이러면서 막 고민 상담하신 분 있어요? 매칭 매니저한테 실제로 해요. 울면서 연락도 오고 재결합까지 시켜주는 일들도 있어요. 뭐야? 예를 들면 두 분이서 소개를 받아서 교제를 하다가 헤어졌어. 딴 사람 만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다시 생각나. 그러면 우리 매니저한테는 편하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매니저한테는 이분 혹시 지금 솔로냐? 다시 연락하고 싶다. 그런 경우도 있고. 술 먹고 전화 와가지고 막 다시 만나고 싶어요 대표님. 그 남자 때문에 정말 잠도 그런 것 안 와요. 때문에 매니저들이 업무번호는 두고 가요. 저녁에 연락 오고 새벽에 연락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서 예전에는. 사랑 참 어렵다. 자, 그러면 혹시 매칭 몇 회, 뭐 조언 몇 회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이 다 달라요? 매칭 조언 몇 회 이런 거에 전혀 나눠지진 않고 프로그램이 실제로 다양하게 있는데 뭐 횟수제로 할 수도 있고 기간제로 할 수도 있고 기간에 따라서도 6개월 할 수도 있고 1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것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고 내 이상형이 눈높이가 얼마나 까다로운가 이상형 매칭 난이도에 따라서 금액대가 또 달라지기도 하고 이건 다 달라요. 제 상상으로는 난이도를 높게 얘기하면은 아니요. 그 정도 못 만납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는 맞춰주려고 하는 거예요? 최대한 맞춰는 드리고자 하지만 대신에
앞에 전제 조건이 붙죠. 본인도 그 정도의 노력을 해야 된다. 나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내고 해줘. 해줄 수 있지 하면 뭐해. 결혼 성사가 안 되니까. 안 되는데. 그럼 라고 헛돈 날리는 얘기하죠.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조건인데 성사가 된 적이 있어요? 연결은 어떻게든 시켜볼 수는 있으나 성사는 거의 힘들죠. 살짝 이제 눈을 조금 낮추는 그것도 필요하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눈을 낮춰야 된다고 하면 싫잖아요. 눈 낮추기. 그거 너무 말고 싫죠. 입장을 바꿔서 내가 만나는 이상형, 내가 원하는 이상형 있잖아. 그 사람이 나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만날까? 이걸 생각해 보면 돼. 예를 들어서 차은우가 날 만날까? 만날 수도 있지만 차은우가 나를 만난다고 하면 저는 못 만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 정상일까라는 생각이. 사후관리. 나 진짜 이런 것까지 해봤다. 실제로 제가 있었던 일은 몇 번 만났어요. 여러 분을 소개를 받았는데 자기한테 정말 적극적으로 했었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분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그래서 되게 냉정하게 연락도 안 하고 좀 남성분이 상처를 받고 이 관계가 끝났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그분이랑 다시 제가 연락해 볼 수 없냐 해서 제가 남성분한테 직접 연락드렸거든요. 직접 연락드려서 이렇게 됐다라고 했더니 사실 저 그때 되게 많이 상처받았고 근데 저는 여성분한테 꼭 전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물론 제가 먼저 연락할 건데 먼저 직접 연락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이런 상황에서도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일까. 자기한테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오히려 더 좋을 텐데 너무 조심스러워 하시니까 해서 제가 이걸 전달했더니 아니요 제가 먼저 연락할게요. 그래서 여성분이 먼저 연락해가지고 근데 그 남자 되게 멋있는 그쵸, 분이시다. 예. 두루뭉실하게 알았어가 됐어요. 아니라 뭐 이럴 수도 있고 확실하네. 그쵸. 그 두 분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좀 지금 만나고 있어요. 아직 결혼까지는 교제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성지인. 요즘엔 SNS 보면요. 작은 소개팅 업체나 결혼정보회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곳은 가지 말아라. 혹은 조심하는 게 좋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작다고 해서 거긴 다 안 좋고 크다고 해서 뭐 좋다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니고 1인이 하는 곳들에서 하는 경우에 정보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는 건 알고 진행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정보요? 실제로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개인으로 하시는 분한테 정보가 넘어왔어요. 이분 소개 가능할까요? 해서 물어보는데 내가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름이 달랐어요. 이 끝자가 달랐어요. 예를 들면 박세미면 박세민으로 오는 거. 내가 이 친구를 아는데 이름이 다른데?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 혹은 뭐 옛날에 가입한 정보라고 하면 그 당시에 그 친구는 군의관 때 거기를 등록을 했었나 봐요. 제가 아는 친구였는데 저한테 이제 이렇게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된 정보가 너무 많은데 지금 병원도 다른 데로 옮겼고 너무 많은 정보가 달라져 있는데도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업체가 크건 작건 많은 회원들이 빠르게 순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업데이트도 잘 되고 회원 정보도 그렇지만 새로운 분들도 많이 진행을 하시니까 트렌디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곳에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라는 근데 생각이 그렇다고 있어요. 해서 뭐 개인으로 하는 데가 뭐 나쁘다 이게 그런 건 아니라 아니에요. 업데이트를 빠르게 하는 거 분명히 그쵸, 있을 그쵸. 겁니다. 업체마다 장단점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이 꼽는 약간 좀 속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런 건 꼭 따져봐야 한다. 이런 거 있을까요? 근데 속물이라는 거 자체가 돈을 돌려 말한 거예요. 사실 네, 그렇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결혼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가지고 있는 자산 혹은 경제관념을 안 본다라고 하는 게 그게 솔직하지 그게 못하다. 제일 속물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거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지? 아무것도 그런 거 보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게 제일 이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솔직한 게 좋구나. 솔직한 게 좋은데 솔직한 사람들에게 쟤는 그런 걸 따져라고 욕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자기의 그냥 각자의 그냥 개인 취향이지 않아요. 외모를 누군가는 볼 수 있고 누군가는 학력을 볼 수 있듯이 누군가는 자산을 볼 수도 있고 안 본다고 하는 사람이 전 제일 무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안 봐요? 근데 참 요즘 세상에 솔직하기가 조금 눈치 보이더라고요. 솔직한 거까진 괜찮은데 무례하지만 않으면 저는 솔직한 거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너무 예의 차리면서 너무 내숭이 제일 무서워. 예를 들어 저는 그냥 적당히 벗고 적당히 벌고 적당히 벗고 어머 수고하니까 내 진심 나와. 적당히 벗고 저 위에서 아니고요. 적당히 벌고 그냥 밥벌이 할 정도로만 벌면 돼요. 이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면은 전 연봉 8천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연봉 8천 말하는 거면 전 너무 괜찮고요.
그런 정도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여성분이 본인이 키가 컸어요. 그래서 자기는 체격이 좀 있는 남성한테 이성적 끌림을 느낀다면 당연하게 오케이 괜찮고, 여성 나이가 좀 있었는데 또래가 좋아요. 대신에 저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성격이 중요하고 외모 성격만 맞으면 사실 나머지는 그동안 만나봤더니 하등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에는 했어. 그렇게 했어. 그래서 너무 괜찮다. 이 여성부터 외모도 좋아. 그래서 네. 너무 좋다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이제 매칭 될 때는, 근데 보니까 집안이 저희 집보다는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자격지심이 좀 있더라고 했는데 본인 집안이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다 본다는 거잖아. 와. 아니 집안이 어마어마했어요? 몇백억 정도는 있었어요. 그 여성분도. 네. 그러니까 자기랑 집안이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니 그거 너무 다른 말이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는 게 아니라 결국엔 너무 다 많이 보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무것도 안 본다고 제가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속이지 맙시다. 있는 그대로 속마음을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근데 또 인터뷰 때는 또 세미님이 남자 능력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럴 리가요? 아니야 그랬어. 저는 맞아요. 능력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능력 때문에 이 사람한테 호감을 느끼거나 이러진 않다. 맞아요. 오히려 저보다 적게 벌어도 괜찮아요. 대신에 호감 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정확히 맞고 어. 돈을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너무 적게 벌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진짜 많이 벌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보다 많이 벌고 능력 좋고 이러면 제 기준입니다. 한눈 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궁금한 질문입니다. 인터뷰 때는 막 멀쩡해 보였어. 이 남자 너무 괜찮다, 이 여자 너무 괜찮다 했는데 막상 커플 매칭을 했더니 전혀 다른 사람이어서 당황했던 경우가 있나요? 너무 많죠. 아, 나 너무 궁금해. 말해주세요. 정말 좋은 경우는 하나 너무 좋았던 건 여성분이 키가 컸어요. 그래서 그 여자 이야기 아니죠? 배우 다른 사람. 본인 키가 170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키 작으면 아예 남자를 안 보이고요. 막 되게 그게 제일 1번이라 그랬어. 근데 매니저분이 나머지 부분이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서 막 강력 추천을 했나 봐요. 아, 키가 작은 남자지만 키가 작은데 그래서 절대 안 만나겠다 막 이래놓고 만나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안 작아 보이던데요? 하면서 여성분이 더 뿅 완전 반해서 이래서 잘 사귀고 만나봐야 있는 돼. 경우가 있어. 예, 있고 또 결혼한 커플 중에 2명을 소개받았어요. 한 분은 진짜 자기 이상형이랑 아예 거리가 먼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자기가 호감을 느끼는 사람이었는데 절대 안 만난다고 그러다가 결혼은 이상형이 아니라고 한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그 남성분 정말 다정했어. 정말 다정하고 헌신적이고 좋아해. 막 이렇게 했나 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성분은 이상형이 바뀔 수 있다. 여성의 이상형은 말만 까다로워요. 이게 콩깍지가 딱 씌이는 순간 무서운 거야.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남자는 많이 만나봐라. 만나면 만날수록 이상형이 진짜 계속 바뀐다니까요. 근데 계속 바뀌면서 문제는 전 연애의 단점을 빼고 전 연애들의 장점만 합치려고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단점은 계속 빼고 장점 계속 합치고 이 누가 내 세상에 얘기 없는- 전달했어? 누가 내 얘기 전달했어 지금? 그리고 항상 이런 사람 저 절대 안 될 것 같아 하는 거 전 연애에서 대인 부분은 항상 절대 안 된다. 디테일해져요 이게. 그래서 오히려 그러지 않아요? 나이 많은 사람보다 젊은 사람들이 안 디테일하고 나이 많은 사람 좀 디테일하지 않아요? 까다롭죠. 나이가 들수록. 그러면은 또 최악의 기억. 최악의 기억. 이거는 제가 상담을 해서 너무 멋진 남성이었어요. 막 진짜 외형도 관리도 너무 잘했고 그동안 이제 직업도 열심히 살아서 너무 탄탄하고 이상형도 막 하나도 까다롭지 않고 소개를 시켜줬는데 안 사귀는 거예요. 계속 소개만 받고. 근데 알고 보니까 다 걸치고 있었던 거야. 여성분들한테 얘기가 들어와요. 여성분들 소개를 다 안 받는데 이제 더 이상 사귄다기보다 뭔가 사귈 것처럼 썸을 좀 깊게 타는 거죠. 이 사람한테 곧 얘랑 사귈 것처럼, 얘랑도 사귈 것처럼.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다 이제 곧 잘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안 받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남성분은 계속 끊임없이 소개를 받으면서 결정을 안 하고 있는. 연애라도 제대로 막 하던지 계속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에만 좀 그러고 있어서 진짜 진지한 선비과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저희 이제 매니저가 제지를 해서 빨리 결정하셔라. 더 이상 이제 프로필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해서 누를 끼쳐서 죄송하고 이러면서 이제 결정하겠다라고 한 경우도 있었고, 여성분인데 이분은 탈의하셨으니까 제가 편하게 얘기할게요. 네네. 그리고 뭐 이름 공개도 안 하고. 아이비리그를 졸업해서 어리고 외모도 좋았어요. 이상이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그냥 자기는 좀 능력 있고 스타일도 좋은 사람 만나고 싶다 이 정도였는데 그래서 프로필을 좀 괜찮은 분들로 드렸거든요.
외모도 예쁘고 똑똑하고 해서 딱 세 분을 드렸는데 한 분은 뭐 몇천억대 자산가 집 아들이었고 몇천억이요? 한 분은 처음에 분은 그랬고 두 번째 분은 이제 전문직인데 거기도 자산이 본인 자산만 해도 100억대가 있었어요. 부모님도 전문직이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똑같이 이제 명문대 나온 아이비리그 나온 집안 좀 그래도 더 좋은 해줬는데 품격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이게 내 회원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매니저분이 그렇게 말을 한다. 그래서 품격을 어디에서 보는 건데 우리가 프로필밖에 안 드렸잖아요. 아, 만난 게 아니라요? 프로필밖에 안 들어. 아직 만남이 성사도 안 됐고. 그래서 내가 품격을 대체 어디서 느끼는 거냐. 지금 집안 자산인가? 아니 그게 아니라요. 품격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래요. 그러면서 매니저한테 하는 말이 저 한 끼에 100만 원 되는 밥 사줄 남자는 많아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학생 시절에 재벌가들이나 거기에 준하는 집안의 자제분들이 아이비리그에서 유학생을 하니까 그 문화에 자기가 가고 싶은데 본인은 진짜 뭐 나쁜 말이 아니라 정말 평범한 집의 자녀였거든요. 학교가 그냥 좋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줬는데 제가 그분을 매칭을 해주기가 싫은 거예요. 왜 내가 굳이 이 사람한테 정말 좋은 남성들을 해줘야 되지? 그래서 어머님이랑 같이 왔어요. 와가지고 뭐 품격 어쩌고 하길래 환불 그냥 해드릴게요. 그래서 100% 환불하고 돌려보냈어요. 수수료도 아예 그냥 아예 필요 없고 그냥 안 해줄래. 없어. 해줄 사람 없어. 그래서 바로 보낸 적 있어요. 응. 성진. 너 그분 뭐하고 살지 너무 궁금하다. 대학원생이었어요. 그 당시. 나이가 어리겠네요, 대학원생이면은. 근데 저희 회원들 나이층이 다들 보통 20대가 많기 때문에 희망 갖고 온 30대들이 꽤 있거든요. 지금 우리 제작진분들 중에. 근데 95년생만 해도 30살이에요. 그 이하가 많죠. 엄청 많죠. 2000년대생도 있나요? 많아요. 네. 남자는 안 되지. 남자는 일단 왜 안 되냐면 받아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여성이 주민번호 3으로 시작하는 분과 결혼 생각을 지금 당장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매칭 대상자가 없잖아요. 그럴 수 있겠다. 아직 군대 이제 갔다 온 남성과 결혼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게 남녀를 저희가 차별하는 거 아니지만 전혀. 어쩔 수 없이 막 남자는 군대도 가야 되고 그쵸. 그러니까 좀 이게 비교 대상이 되긴 하겠네. 그래서 사실 문의하는 분들 중에는 어린 남성분들이 요새 부쩍 너무 많은데 어디서 이런 타겟팅이 돼서 들어왔지 하는 정도의 지금 어린 남성분들이 너무 문의를 많이 하는데 해드리고 싶어도 결혼까지 생각하려면 좀 쉽지 않아요. 재밌다. 이거 재밌네. 그럼 반대로 가입하러 온 회원을 돌려보낸 적도 있어요? 그 가입하러 왔어. 가세요. 있어요. 있어. 저희 비용 못 받아요. 한 적 있어요. 이거는 지금 저희 회사에 있었던 일은 아니고 제가 이제 커플 매니저 일을 하면서 한참 전이죠. 그 당시에 40대였어요. 전문직의 남성분이었는데 외모도 되게 좋았어요. 근데 와서 딱 하는 말이 저는 25세 이하만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오케이 알겠다. 그러면 그 여성도 나이가 들지 않냐. 그럼 그때는 어떡하실 거예요? 맞잖아요. 그 25살 여성분이랑 결혼을 하는데 연애를 나도 하는데 30대고 40대죠.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겠고 자기는 그동안 그런 사람만 만나왔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피부가 달라요. 이러는 거예요. 진짜 그 말 딱 듣고 그러면 그동안 그렇게 오셨던 곳에서 만나세요. 저희 쪽에서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하고 돌려보낸 적 있어요. 너무 싫었어. 그때 상담하고. 싫다. 진짜. 피부가 너무 좋아. 아니 피부가 달라요 라고 했다고요. 너무 좋아랑 달라져도 느낌 너무 다르다. 진짜 소름 돋았겠다 그때. 그때 돌려보냈어요. 그때는. 너무 잘하셨다. 그러면 진짜로 사귀어봐야 아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너무 큰 문제가 있었다. 뭐 이런 것도 있나요? 사귀고 나서 알게 되는 부분은 확실히 이제 싸워봐야 아는 것 같긴 해요. 싸우고 나면 꼭 큰 싸움이 아니더라도 문제 해결 방식이 좀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저희는 아직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결혼을 하면 문제는 무조건 반드시 일어나요. 어떤 문제든. 맞아요. 결혼 준비하면서. 가볍든 뭐 이게 심각한 문제든 아무 문제 없이 가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문제 해결 방식이 다르면 누구는 바로 풀어야 되는데 누구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평소에 그렇게 다정하고 자상하고 차분한 남자친구 갑자기 돌변을 해서 분노가 조절이 안 된다든지 폭력 이런 거 쓰신 분도 있어요? 그렇죠. 갑자기 욕을 내뱉는다든지 서로 욕하면 싸우면 그게 잘 맞는 걸 수도 있지만 그럼요. 차라리 속 시원하게 야 씨. 막 이러면서 같이 서로 저렇게 싸우고 다시 사귄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그럴 수 있지만 결이 너무 안 맞으면 그래서 한 번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해결하는 방식을 꼭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겠다. 그럼 이상형 딱 들었을 때 이런 것까지 했던 거 있어요? 좀 특이했던 이상형? 입냄새 나는 여자 싫어요 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전 연애에 당한 거야 내가 봤을 때. 소개팅 여한테 당했거나 썸 타다가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느꼈거나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경우에 이제 그 얘기를 하겠죠. 이상형 딱 하나였어요. 똑똑하고 입냄새 난대요. 진짜 싫었나 보다. 그러니까 하나인데. 정말 이 친구를 사귀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경우가 입냄새였나 봐요. 아니, 성사시키려고 했을 때 그 여성분이 얘기할 때마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아도 냄새는 사실 방 안에서 우리가 상담을 룸에서 하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상담을 하고 나오면 이 사람의 체취가 확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죠. 결혼하면 그 아내분은 좀 힘들겠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치부터 해야 되고. 아침 일어나자마자 양치부터 안 하세요? 진짜 궁금해서. 저녁에 하는 거 아니에요? 농담이고. 아니, 아침에 그 여자는 그거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 햇살 아래 딱 눈 뜨자마자 둘이 눈 마주보면서 잘 잤어. 이런 로망 있잖아. 침대에서 남편이랑 눈 마주치면 잘 잤어. 여기까지. 결혼하면 또 집값이 큰 이슈잖아요. 결정사에서 조건을 넣을 때 집에 대한 거는 뭐 어떤 것까지 얘기해요? 예를 들면 자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분한테 그러면 경기 쪽에 작은 자가가 있는 거랑 서울에 중심가에 전세가 있는 거는 가격대가 여기가 더 높은데 그래도 자가가 더 좋아요? 라고 하면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개념을 금액으로 최대한 환산해서 얘기를 하게 하죠, 저희는. 그리고 이것도 자산이랑 똑같은 게 있으면 있을수록 무조건 좋죠. 뭐 좋은 집이 있으면 제일 좋죠. 그게 메리트가 되기도 해요. 근데 보통은 남성분이 여성이 자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희박하고요. 거의 없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데 자기가 자가가 있으면 남자도 그 정도의 자산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부모님이 물려줄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하나로 묶어서 얘기해요. 연봉, 자산, 집안 자산을 합쳐서 결국에는 내가 결혼했을 때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시작할 수 있는가 이걸로 보기 때문에 연봉이 높고 결혼할 때 이제 준비가 좀 편하다라고 하면 자기는 자산이랑 집안에서 물려받는 거 그런 거 상관없다라고 하거나 이렇게 유동성 있게 보죠. 그 부분은. 근데 집은 있으면 좋긴 하죠. 네. 근데 진짜 연봉 높으면 좋고 집 있으면 좋고 땡큐지. 근데 이거는 좀 알았으면 좋겠는 게 집 있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서울에 집을 30대가 갖고 있다는 거 자체가 준비도 해야 되지만 레버리지도 써야 되고 뭔가 그렇죠. 타이밍도 잘 맞았어야 되고 투자를 잘했어야 되는 게 다 완벽하게 갖춰져야 있는 건데 그게 아니고서 물려받았어야 되는 건데 당연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진짜 큰 오산이에요. 진짜 힘든 일이에요. 어떻게 있어 그게. 자, 그러면 혹시 상대편 부모님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물어보나요? 뭐 병력이나 뭐 유전이나 집안 내력이나 뭐 이것저것 성격이나 엄청 많을 것 같아요. 프로필을 작성할 때 부모님의 직업, 부모님의 자산 적기는 해요. 근데 그거를 따지는 분들도 있고 크게 상관없다 하는 분들도 있고 제일 많이 하는 말은 노후 준비만 되어 있으시면 중요하지 않아요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능력이 좋으면 크게 괜찮아요 하는 경우가 있지 그걸 디테일하게 따지는 분들은 또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따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이런 것까지 물어보나 싶었던 적 있어요?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이 지금 현재 은퇴를 하셨으면 과거에 어떤 일 하셨는지 부모님 학력까지 다 물어보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럼 왜 중요해요? 당장 만날 사람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모님 학력까지 다 보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깐깐하다. 우리 부모님이 고학력자다. 그러면 내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고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니까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진짜 제일 힘든 경우가 부모님이 결혼에 관여를 하는 경우에 진짜 힘들어요. 저 너무 싫어. 정말 못해요. 그런 부모님이랑 분리해야 됩니다. 무조건. 네. 성인이잖아요. 분리해야 돼요. 이런 꿀팁 하나 얻어가자. 대표님이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이 인기가 굉장히 많다 했던 그런 꿀팁 같은 거 있어요? 저희 회원 중에 가장 인기 많은 회원, 남성 회원. 제가 회원을 만나서 뭐라고 했냐면 재미없죠? 라고 했어요. 만나는 여자마다 다 이렇게 좋다고 하면 재미없지 않아요? 라고 한 적이 있어요. 누구야? 한번 만나보자. 오늘 제가 세미님이랑 촬영한다고 했더니 서준맘 자기 사인 받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인에다 번호 적어서 일단 가진 배경을 다 빼고 성격이 진짜 자존감도 높고요. 어떤 여성분을 소개시켜줘도 다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매너도 진짜 좋고 다정하고 매너 좋은데 기죽지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분은 빠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체격도 좋으시고 외모도 훈훈하고 물론 본인 능력도 좋고 근데 집안도 좋아. 근데 왜 결혼 못하는 거예요? 교제하고 헤어졌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유를 물어보잖아요. 뭐 때문에 헤어져서 말 좀 해주세요 하면 말을 안 해줘. 이게 싫었고 이런 말을 안 해. 모르겠어요. 다 좋았어요. 결혼까지는 이렇게 안 맞는 게 있었겠죠. 근데 아니요, 다 좋았어요 그분. 이러고 또 얘기해. 무겁네.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 그런 거. 진짜? 그럼 제가 뭐 어떻게 캐내 올까요? 캐와 한번 내가 그냥 가서? 그러면 혹시 집안, 재력, 직업, 성격, 외모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결혼할 때 어떤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사실 성격이라고 말하기 싫은데 왜 에이라고 할 것 같아서 근데 나머지가 아무리 뛰어나도 성격이 안 맞으면 결국 결혼까지 안 돼요. 그래서 1번이 성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말, 성격 아무리 좋아도 뭐 이렇게 하는데 성격이 아무리 좋아도 나머지가 떨어지면 성격이 안 궁금하긴 하죠. 결국 성격이지만 나머지 부분이 자기한테 충족이 되어야 이 성격도 맞춰가고 싶은 거지. 외모가 전혀 비호감인데 성격이 뭐가 궁금해요 사실. 근데 나머지가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성격이 안 맞으면 결혼까지가 안 되더라 해서 1순위가 성격인 거고 그 다음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요새는 외모가 많이 올라왔죠. 성격이랑 외모가 거의 같은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겠네. 외모 좀 중요하죠. 외모라는 게 꼭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외모 하나도 안 봐요. 근데 키는 이 정도 됐으면 좋겠고 운동 뭐 이런 거는 외모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왜요? 저는 그걸 많이 봐요. 저는 진짜 잘생긴 남자가 좋은 게 아니라 공룡살고 매력 있고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딱 끌리는 외모. 주지훈. 아니 어딜 가든 다 이상형 주지훈 이러더라고요. 주지훈 씨가 진짜 여성들이 엄청 좋아하는 그런 비주얼인 것 같아요. 그쵸. 저 환장하거든요, 주지훈 씨한테. 너무 멋있어, 진짜. 이런 것까지 컴플레인 건다고 했던 사연 같은 거 있어요? 남자 운동화 그런 거 신고 나왔어요 하면서 컴플레인 건 적 한 번 있었어요. 아, 운동화. 그거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우리 여기 남성분들 다 자기 운동화 뭐야, 이거 왜 그래? 아니, 갑자기 다 자기 운동화를 갑자기 보는데. 왜요? 운동화 왜요? 너덜너덜 했나 봐요. 그리고 여성분은 꾸미고 나갔어요. 패디도 하고 페디큐어에 뮬 같은 거였나 봐요. 근데 남성분이 슬리퍼 신고 나왔더라고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성분은 꾸미고 나갔는데. 이유를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그날 뭐 신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저 이렇게 입고 갔어요 하는데 여자는 꾸몄지만 남자 입장에서는 뭐야 대충 나왔네 라고 한 적이 있었고 뱃살 컴플레인 들어온 적 한 번 있었고 앉았는데 배가 이만하던데 저 못 만나겠어요 이런 컴플레인 한 적 있었어요. 밥 먹으러 갔는데 너무 개걸스럽게 먹어서 자기가 도저히 대화 너무 잘 됐는데 안 됐어요 하는 경우 있었어요. 저는 식습관, 식예절을 쩝쩝거리면서 그러면 안 되죠. 또 있어. 뭔데 하나 계속 있어. 나와? 뭔데? 얘기할 때 침이 계속 여기 고여서 못 만나겠다고. 여기 하얗게 되는 거? 나 근데 저도 그거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소개팅 필승 전략 같은 거 있을까요? 뭐 이런 장소에서 만날 확률이 좀 높다. 혹은 이런 음식을 먹거나 뭐 예를 들어 들깨가루 많이 있으면은 오징어 먹물 스파게티 이런 거. 들깨가루 생선 처음 들어봤어. 들깨가루가 정말 다 끼거든요 여기에. 그리고 오징어 먹물 먹으면 이 검은색 돼가지고 알죠? 안녕하세요. 근데 솔직하게 소개팅에서 성공 유무가 과연 장소 때문일까? 음식 때문일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아니면 국밥집. 괜찮아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왔는데 국밥집에서 하면 뭐가 새로워요. 소개팅을 하는데 삼겹살집에서 해. 마음에 들어. 상대방이 털털해 보여요. 저 쌈 싸줘요. 너무 재밌죠. 즐거워요.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아무리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걸 해도 앞에 상대가 마음에 안 들으면 그 자리가 너무 지루하고 장소까지 올드하고 무게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가 소개팅 대상자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 서로 티키타카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그 장소와 음식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웬만하면 피해라 하는 장소는 여기 서울이니까 청담동에서 소개팅을 하는 걸 선호하지는 않아요. 왜요? 거기 알바생들도 다 잘생겼어요. 보이겠어요? 내 앞에 사람이? 웨이터가 더 잘생겼는데? 실제로 연기 지망생, 뭐 배우 지망생, 다 거기 아이돌 있잖아요. 지망생 모델 친구들 다 거기 있어요. 맞아요. 네. 아르바이트도 실제로 해보고 거기 주변에서 이제 사무실 숙소가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그 동네에 다 서울에서 가장 핫한 친구들이 모여있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굳이 거기서 하는 것은 별로고 그리고 웬만하면 뭐 수제버거집 이런 거는 알아서 안 갈 테니까 입 벌려야 되고 막 그거는 좀 그리고 웬만하면 예약되는 데 가는 게 위험 부담이 적죠. 줄 서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늦지 마세요.
제발 미리 네이버 지도 켜서 얼마나 걸린지 확인하고 그거보다 20분 전에 나오시면 돼요. 안 늦어요. 그러면 서울인데 당연히 차 막히지. 차가 막혔어요. 그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막힙니다. 늦어서 죄송해요로 시작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진짜 소개팅의 꿀팁이네요. 그리고 의상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냥 잘 어울리는 거 입으면 되는데 남자분들은 그냥 이거 무조건이에요. 남자분들은 제발 그냥 솔리드 로고가 아예 없었으면 좋겠어요. 소개팅이에요. 소개팅. 그 다음은 어떤 스타일도 상관없어요. 소개팅이면 체크 무늬, 뭐 스트라이프 됐고 그냥 무지로 입으세요. 블랙 화이트는 그냥 기본이고 네이비, 브라운, 베이지, 그레이까지 여기까지만 하고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건 스타일링을 원래 잘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감각이 워낙 뛰어나신 분들은 당연히 본인 스타일링을 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소개팅을 어떻게 뭘 입고 나가야 될지 검색해보고 싶다 하시면 그냥 단색으로 가세요. 질문 하나 더 있어. 소개팅 멘트 같은 것도 혹시 추천을 해주시나요? 아 추천 및 추천. 많이 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될 거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이런 게 좋다. 상대가 마음에 들 때, 내가 소개팅 기대 별로 안 했는데, 혹은 기대를 했더라도 상대방 여성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때 하는 실수가 있어요. 솔로 아니실 것 같은데 왜 나오셨어요? 왜 하는? 이거 칭찬이라고 해요. 너무 예쁘신데 주변에 좋다는 남자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럼 뭐라고 해요? 할 말이 없어요. 사실 솔로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고 뭐하러 나왔기는 너랑 소개팅 하러 나왔지. 근데 말하기 민망하다. 왜 나오셨어요? 막 이렇게 하면 네.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칭찬을 차라리 실물이 훨씬 예쁘시네요. 뭐 다 괜찮아요. 진짜 매력적이세요. 다 괜찮은데 왜 나오셨어요가 왜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마음에 드는 경우에 꼭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면 나이 차이가 조금 나는 경우에 아니면 여성분이 조금 어린 경우에 왜 소개팅 하세요? 왜 결혼정보회사 가입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질문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개팅이 무슨 말 할지를 너무 생각하는 것보다는 초반에 할 얘기는 뻔하잖아요. 오늘 날씨와 이 장소와 옷인데 어땠는지 이런 얘기들은 그냥 가볍게 하면서 대화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지. 무슨 말하고 있지 생각하면 이 사람 말이 안 들려요. 본인이 지금 관심사가 주식, 코인일 수 있어요. 부동산일 수 있어. 근데 상대방한테 너무 디테일하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 경제관념을 보고자. 그날 그러면 경제관념이 맞더라도 다시 못 만납니다. 그런 사람 있었어요. 아파트 어디 사세요? 몇 동 사세요? 그 시가 뭐 여기 이렇게 되면 이 금액인데요. 많이 버셨네요. 뭐 이런 얘기하고 여성이 학을 떼고 저한테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쭉쭉 들어가네. 당하셨네. 평소에도 그랬지만 요즘 연애하기 좋은 사람 대 결혼하기 좋은 사람 어떤 말이 더 기분 나쁜지 게임도 하더라고요. 어떤 특징으로 나눠지는 건지 아세요? 근데 저는 이 말 자체가 조금 이상한 게 연애하기 좋은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묶어서 저는 이걸 나누는 순간 결혼 생활이 행복할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결혼 생활 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보면 어때라고 그냥 괜찮아. 이거는 사실은 안 맞아요. 행복해라고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러려면 연애할 때 즐겁게 연애할 수 있는 사람이랑 결혼까지가 이어져야지 결혼용, 연애용이 따로 있으면 난 불행할 것 같은데. 맞아. 토크 어땠어요? 너무 재밌네요. 이거 너무 3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오늘 성지인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고 여기가 이름이 뭐죠? 모두의 지인입니다. 모두의 지인 화이팅! 성지인 끝!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와. 남자 여자분들 중에서 최고의 연봉과 최저의 연봉이 혹시 어느 정도인지. 오 재밌다 이거. 최고 연봉은 제가 알기로 50억. 최저는 사실 여성분은 저희가 대학원생, 무직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빵원이 최저죠. 남자의 최저 연봉. 남자 진짜 궁금하네. 4천만 원. 자산이 있는 경우에. 외국인들도 혹시 있을까요? 그러면? 그래서 당연히 있고, 근데 결혼정보 회사마다 국제 결혼이 가능한 회사가 있고, 근데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시민권자들은 당연히 가입이 되고요. 해외 국적인데 한국 사람이면 가입되고, 외국인 분들도 있어요. 내 신분이 미국인이야. 가입하신 분 있어요. 유럽 여성분도 있고 있어요.